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강의나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것은 체계적으로 술의 기원, 역사, 문화, 술의 종류, 그 다음에 빚는 방법, 심지어는 철학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굳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주 깊은 자료를 가지고 논평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좀 갑작스럽게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부분이 과연 이렇게 기술이 될까는 좀 의구심이 들지만은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면은 뭐 화학기호도 나오고 뭐 약간의 공식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순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발효는 몇 가지가 있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사실은 발효는 세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도 또 파생적인 발효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술을 담다 보면은 뭐 긴급한 상황,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화학기호도 나오고 뭐 수치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은 과정, 경로를 먼저 알아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아마 간혹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 화학이나 생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것을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또는 이 나이에 그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있겠지만은 결코 그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꼭 알아야 되고 경로만큼은 분명히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통주를 빚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재료입니다. 재료. 이 재료는 보통 전분 또는 탄수화물, 이렇게 불려지죠. 이 재료는 뭐 촉은 목피 모든 게 술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주를 빚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곡물류 위주 또는 서류 위주로 술을 빚게 되고 그것이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곡물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가장 흔한 겁니다. 쌀,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기장, 기타 서류에 들어가서는 고구마, 감자. 이 전분질, 이 탄수화물이 있는 모든 것은 술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통주를 빚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쌀, 밀, 보리 요 정도. 기타 외에 뭐 곡류 종류에 들어가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는 저는
본재료로 보는 게 아니라 부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본 재료는 쌀, 밀, 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쌀과 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는 딱딱한 고형화된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부숴야 됩니다. 부수는 데 있어 첫 번째가 인위적인 분해로 의해 가지고 파수의 분쇄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촉매제는 물이라고 볼 수 있죠. 촉매제를 끓여서 1차적으로 고용화된 물질을 분해시키는 방법. 근데 이걸로 술이 만들어지느냐? 결코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당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당을 만드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 신체 모든 생물의 기초 활동, 기초 에너지 대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엔자임,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목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꿀물을 좀 먹었는데요. 꿀을 먹게 되면은 입에서 침이 고입니다. 또는 식초만 생각하더라도 입에서 침이 고입니다. 이 나오는 침 자체가 뭐냐면은 아밀라아제, 소화효소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 대사량 이전에 관여하는 것은 이 효소에 의한 작용입니다. 입에서부터 위, 장기까지 각종 필요한 그 효소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C6H12O6 당을 만들어내는데 이 효소 같은 경우 보면 기질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는 상대 기질과 결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효소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인위적으로 파쇄, 분쇄, 또 촉매제를 활용해서 찌거나 증자를 해서 1차적인 분해를 하되 그렇다 해가지고 당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은 이 효소에 의해서 효소는 기질의 변화는 없고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게 효소라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당입니다. 당에는 단당, 2당, 3당, 5당, 기타 다당체 이렇게 있는데 일단 효소 작용에 의해서 당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1당, 2당까지는 효모가 충분히 너끈히 편안하게 먹고 알코올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3당, 5당, 7당, 10당 정도는 사실은 알코올이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고 상당히 분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잔류당으로 남게 됩니다. 이 잔류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술을 만들다 보면은 술이 단맛이 날 때가 있고 또 쓴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맛이 나는 거는 3당 이상 당이 잔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술을 만들면서 일반적으로 농주, 우리 흔히 마시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 뒤에 이면에 그 원재료를 보면은 아스파탐, 기타 조재료, 색소, 감미료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에 왜 새롭게 만들어진 이물질을 넣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재료 부분, 전분질, 탄수화물을 조금 더 넣으면은 충분히 잔류당이 남아서 그런 부가적인 재료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술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당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당이 만들어졌으면은 그 다음 절차가 알코올이 생성하는 겁니다. 이 알코올을 생성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트, 효모가 필요합니다. 효모가 당을 먹고 2개의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발효인데, 알코올 발효인데, 알코올 발효에 2개의 알코올만 생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의 이산화탄소도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코올 발효 끝났습니다. 자, 이런 기호는 보지 마세요. 재료, 전분질, 탄수화물, 기타 등등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당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당은 효모가 당 하나를 먹었을 때 2개의 알코올이 생성이 되고, 부산물로 2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요거를 아시면은 알코올 발효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 3종류가 있죠.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그럼 여기서 젖산 발효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C3H6O3 젖산 발효입니다. 이 젖산 발효는 당이 있어서 젖산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촉매제 내지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렉틱스 엑시드 박테리아, 소위 말하면은 젖산균. 여기에 이 당을 젖산균이 먹었을 때 젖산 발효가 일어납니다. 2가지 발효는 끝났죠. 마찬가지로 젖산 발효에도 플러스 생성되는 물질이 있어요.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3인산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개의 젖산균과 2개의 아데노신 3인산 에너지원이죠. 요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젖산 발효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발효가 뭐죠? 초산 발효입니다. 초산 발효. 이 초산 발효는 전분이 효소에서 당화가 되고, 이 당을 효모가 먹은 다음에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 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이 알코올이 생성된 알코올을 먹고 초산을 발생시키는, 초산 발효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초산균입니다. 자, 탄수화물을 효소가 분해를 해서 당을 만들고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 다음에 이 알코올을 초산균이 먹고 초산 발효를 일으킵니다. 그럼 이 초산 발효에 뭐가 생성이 되느냐? 이 초산 발효에는 이 초산균과 초산과 물과 아데노신 3인산 에너지원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발효는 끝났습니다. 자, 젖산 발효 하나, 알코올 발효 하나, 그 다음에 초산 발효 하나.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만 알면 되지, 전통주를 빚는 데 있어서 왜 굳이 젖산 발효와 초산 발효를 알아야 되느냐? 아마 일반적으로 전통주 강의를 받게 되면은 요 부분만 얘기를 하고 요 부분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젖산 발효, 초산 발효. 그런데 우리가 전통주를 빚는데 이 알코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젖산 발효와 초산 발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젖산 발효는 알코올 발효 상황에서 잡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초산 발효는 알코올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유익균은 아니고 유해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젖산 발효는 유익균, 물론 과하면 유익균이 아니라 무해균이 될 수 있지만 적당히 젖산균이 포진되어 있을 때는 유익균이고, 초산균이 과다 증식 발생됐을 경우에는 유해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알코올 발효에 있어서는 물론 각자 발효의 역할은 다 따로 있지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젖산 발효는 발효 초기에 유해균을 자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초산 발효는 이게 알코올 발효 시에 과다 증식을 하게 되면은 산패가 일어납니다. 산패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술이 쉬어져요. 쉬어지면은 정상적인 술 발효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발효 세 가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효 과정에 있어 중요한 게 재료 다 중요하지만 이 효소, 그 다음에 이 효소 작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젖산균, 효모, 초산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효소 작용에 의해서 당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당이 효모가 먹고 2개의 알코올과 2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또 이 당이 젖산균이 먹음으로 인해서 2개의 젖산 발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데노신 3인산 에너지원이 발생한다. 또 이 당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 다음에 이 알코올을 초산균이 먹고 초산 발효를 일으켜서 물과 아데노신 3인산을 만든다. 요게 사실은 발효의 처음과 끝입니다. 요거는 다음 말씀 드릴 때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요것만 알게 되면은 발효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거 하는데 딱 5분 걸렸습니다. 5분 만에 발효는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CHO, 여기도 CHO, CHO, 모든 게 C와 H와 O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 어려운 화학 공식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경로와 과정만 알게 되면은 사실은 요 세 물질만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이 세 물질은 여기 보시면은 물질 옆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 물질에 대한 개수입니다, 개수. 그러니까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그 다음에 뭐 탄소가 3개, 수소가 6개, 산소가 3개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곱하기 2개가 만들어진다. 요것과 요것 플러스 시키면 같은 질량이 나옵니다. 그럼 질량이란 무엇이냐? 술에서 말하는 질량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6.022 땡땡땡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뭐냐면은 모든 물질을 쪼개고 다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 분자. 요 원자, 분자량의 수치가 이렇게 표기됩니다. 사실은 저 수치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게 아주 잘게 쪼갰을 때 그 하나하나의 질량, 탄소가 보통 보면 12입니다. 수소가 1개, 산소가 16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나누어진 질량이 그 무게가 탄소는 12개, 수소는 1개, 산소는 16개 되는데 이거는 그람당, 질량당 몰로 표기되죠. 이게 1몰이 되겠죠. 요거는 결국은 요 수치를 적용을 해서 수치상 표현을 만들고 그 물질에 대한 질량을 표현한 겁니다. 깊이 공부하실 분들 요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서두 빼고 중간에 뭐 잡다한 말 빼고 요 세 가지 발효를 끝내는데 딱 5분입니다. 5분 만에 끝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지금은 이런 화학기호를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생성물질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효소의 작용, 효모의 작용, 젖산기라 작용, 초산기라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젖산발효, 알코올발효, 초산발효다. 이 경로와 과정,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알았을 때 사실 술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그 알코올이 51대, 그 다음에 그 CO2가 49%. 술 발효를 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51대, 이산화탄소가 49%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기화돼서 날아가는 수치가 되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술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만들 것인가, 얼마만큼 알코올이 생성됐을 때 이산화탄소 날아갈 것인가, 질량이라든지 술의 생성량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 개별적인 물질에 대한 질량입니다. 질량. 요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제가 나중에 요거를 대입해서 가장 간단하게 한 번에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분이 효소에 의해서 당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당은 효모가 먹어서 2개의 알코올과 2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젖산발효와 초산발효는 집중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은 술 발효하는데 불가결하게 요 두 가지가 참여를 해서 문제 없게끔, 문제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수는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를 꼭 좀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알고 있었을 때 술 발효는
전혀 두렵지가 않고 문제가 없게끔 좋은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